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러시아 침공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겠다고 제안했다가 거부당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프랑스의 애플 파일링 프로토콜 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6일 다른 아시아 정상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거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시아가 단결해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인접국의 차례대로 방문하여 국가의 대통령들과 함께 이번 주 중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그쪽에서 이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EU 유럽연합국들과 나토 회원국,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러시아의 에너지와 자원 제재를 할 때 앞에서는 당연히 제재를 해야 한다고 하며 뒤로는 자원과 석탄 거래를 했던 것이 탄로나 국제사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또한 알고 있었으며 기시다 총리의 방문을 탐탁치 않아 한 것입니다. 지난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의 석탄 및 자원 거래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10일 일본 교도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2021년 모스크바에서 처음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만 해도 러시아는 일본과 유럽을 이으며 아시아를 성장시킬 유일한 국가라고 생각했다고 하며 아시아 성장에 도움을 주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를 믿었다며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였습니다. 일본의 일간지인 아사히 신문은 익명의 우크라이나 외교관이 기시다 총리가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현 시점에서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키이우 인근 부차에서 자행된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과거 전범국인 일본도 이와 같은 민간인 학살을 한 나라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학살의 현장으로 초청하고 싶다며 일본을 향해 독서를 날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국제사회에서의 비난을 받은 일본은 입지가 좁아지자 기시다 총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의혹을 거론하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전쟁 범죄다. ICC 수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일본 법무성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집단 학살 의혹을 수사 중인 국제형사재판소에 검사 3명을 파견하기로 하였으나 ICC 측에서 이미 아시아의 대한민국에서 검사를 파견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 소식이 일본 내부에 보도되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매체는 또 한국보다 늦었다. 한국의 영향력 이제 일본보다 커질 것. 기시다 후미오 총리 러시아와 자원 거래하느라 한국의 뒷공무니만 쫓아 일본, 한국과 다른 나라 이간질하려다 오히려 일본만 국제사회에서 멀어져 이대로라면 한국보다 낮은 국가로 인식될 것이라는 여론이 압도적인 추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일본을 의식해서 ICC에 검사를 파견한 것일까요? 범죄 현장이며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ICC에 검사를 파견 및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과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과 일본을 동일 선상에 놓지 않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세계 인류 초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리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경제가 파탄나고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일본이 어떻게 같은 급일까요? 이러한 사실을 일본만 모른 채 아직도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며 혐한하는 일본. 국제사회 안에서 국가 간의 협력 간에 아직도 라이벌 의식을 떨쳐내지 못한 우매한 일본. 도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요? 이어서 다음 소식은 일본이 가난해진 이유. 원흉은 역시 아베였다. 일본 전문가의 통렬한 비판 소식입니다. 아베노믹스의 대폭적인 금융 완화로 일본 엔화의 총량은 늘어났지만 실제로 시중에 돈은 별로 늘지 않았다. 엔달러 환율 급등은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의 물가 상승이라는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아베노믹스야말로 일본을 가난하게 만든 원흉인 것이다. 지난달 28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기록에 남을 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 사이의 전율, 일대 사건 등 표현이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일본 엔화의 대폭락이었습니다. 이날 엔화 환율은 장중 달러당 3엔 이상 빠지며 125엔까지 밀려나 달러 대비로 하루 3엔 이상 하락한 것은 2014년 10월 이후 8년 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홍콩 상하이 증권 사장 출신의 금융 전문가 다스자와 게니치 교토다치바나대 개권 교수는 15일 일본의 유력 경제 매체 프레지던트에 역시 아베노믹스가 원흉, 금융 완화를 계속하는 일본이 가난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유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다스자와 교수는 지난달 28일 엔화 폭락 때 전 세계 시장 관계자들이 놀란 것은 단지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환율 폭락의 원인을 만든 것이 바로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라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엔화 약세를 가져온 이유를 한 개만 든다면 바로 아베노믹스의 영향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아베노믹스가 무엇인지 딱 잘라 말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핵심이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 완화임은 틀림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그로 인한 해빨은 경제의 기대만큼의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출에서 큰 혜택을 보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게 오랫동안의 정설이었지만 많은 일본 대기업이 해외 현지 생산체제로 전환하는 등 경제 구조가 변화하면서 엔화의 가치 변동은 수출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스자와 교수는 현재 일본의 경제 구조는 엔화 약세로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더 취약해지고 있으며 조만간 엔화 값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며 이러한 상황을 지적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3.11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원자력 발전이 멎으면서 원유, 천연가스 등 발전용 에너지 수입이 늘어난 가운데 엔화 약세로 수입 가격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뛰었습니다. 1달러에 80원이던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은 같은 양을 수입할 경우 50% 이상 더 지출이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돈을 마구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시중에 돈이 제대로 돌고 있지 않는 것도 확인을 했다며 요란한 선전 구호와 언론 플레이를 통해 아베노믹스는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모았지만 그것은 단지 이미지 전략에 불과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걸 이제 알았다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강조해왔던 집권자민당에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지 못할 것이며 분배 없이는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죠.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는 것도 이제서야 깨달았을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 점점 바닥으로 내리꽂히는 상황의 홍콩, 대만과 자리 싸움을 펼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더 내려가 베트남한테도 밀릴 날이 올 것인데 그날을 기대하고 있어야 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낙수 효과를 기대했지만 대다수 국민의 소득을 증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격차를 벌린 희대의 사기극 아베노믹스. 아베 재선임을 강력 추천하며 자민당이 집권하는 한 일본은 망국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현재 얼마나 적자일지 모른다는 내부 상황에 일본은 다급하게 혐한 기사를 연일 보도하며 자국의 엔화 가치 대폭락과 그 원인이 일본은행이었다는 사실을 은폐 시도 중에 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 일본, 어떻게 해서든 자국 내에서 이웃 나라를 깎아내리며 언론 통제를 하려고 하지만 이미 모든 나라,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현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반도뉴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외신 뉴스를 참고 및 인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